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 조교가 여러 가지 이 강의를 기획하고 또 시간을 배분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데 가장 적절한 유튜브 강의의 시간은 회당 20분 정도다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만 첫 번째 강의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가능한 한 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바람직한 삶, 우리가 그리는 아주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것은 결국 경쟁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경쟁이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면서 각기 원하는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쟁을 제어하고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힘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그 정당한 힘 혹은 권위를 우리를 위해서 나누어주는 사람들에게 부여한다. 이제 이런 논리죠. 그런데 여러분, 뭘 나누려면 말입니다. 나눌 것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식을 나누려면, 지식을 사회에 배분하려면 지식을 생산해야 되고 또 월급을 주려면 바로 월급 줄 수 있는 그런 돈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열심히 생산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윤을 남기고 그래서 그거를 사원들에게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자원을 나누기 위해서는 자원이 사회 속에서 만들어져야 된다. 말을 바꿔 하자면 사회 속에서 자원이 추출되어야 한다. 혹은 동원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원을 나눌 힘 그리고 권위를 획득한 사람들은 단지 나눌 뿐만 아니라 나눌 자원을 사회 속에서 끌어내는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남의 나라 말로 resource mobilization, 그러니까 자원의 동원, 그 다음에 resource allocation, 자원 배분,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사회 속에서 자원을 끌어내고 동원하고 그것을 사회 구성원 모두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나누는, 배분하는 그런 작업, 배분하는 일, 거기에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치라고 부릅니다. 결국 정치란 사회적으로 귀중하게 여겨지는, 왜 귀중하게 여겨지는지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지 우리의 바람직한 삶이 현실화될 수 있죠. 구현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그런 자원을 사회 내에서 추출하고 배분하는 그런 아주 커다란 작업, 커다란 일, 그것을 우리는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치의 정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정치의 의미는 혹은 정치라는 관념은 이른바 역사, 문화, 적재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적재라는 말 아시지요? 이 지나가는 트럭을 보면 짐칸에 항상 적재 정량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2톤, 1톤 이렇게 써 있죠.
적재라는 거는 실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관념에는 그 정치가 일정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의 오랜 역사적인 전통 혹은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등에 업고 있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역사적 경험을 한 사람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서로 다른 정치의 정의를 내릴 겁니다. 예로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영국 남부의 그 데번주에 있는 엑시터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있는 그 대학, University of Exeter에서 가르친 일이 있습니다. 학부 졸업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그때 제가 굉장히 궁금하게 여겼던 것은 영국적인 역사 문화 적작성을 가진 이 정치의 관념은 뭘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정치를 받아들일래? 정치를 무엇이라고 규정할래? 이렇게 물었더니 뭐 다양한 답이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전부 모아보면 영국 사람들은 정치를 compromise, 타협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집단들끼리 타협하는 과정이 바로 정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사회 집단이 각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획득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공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각기 자신의 그 요구를 관철하려는 그런 노력들, 그런 사회 집단, 서로 다른 목표와 그리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지닌 사회 집단들 사이에 결국 협상, 타협, 이것이 바로 정치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하죠. 오늘날 영국은 그 의회 민주주의의 범전, 그러니까 프로토타입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흔히 웨스트민스터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라는 게 이제 영국 의회가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따온 말인데 결국 영국에는 서로 대립하는 경쟁하는 집단이 있었던 거죠. 뭐 예전에는 그것은 왕, 킹쉽이죠. 왕, 그 다음에 귀족들, 또 농민들, 기사들, 또 성직자들 이런 정치에 관여하는 여러 집단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이 소위 타협과 협상을 통해서 자원을 나눌 수 있는 방식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바로 영국적 민주주의 질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은 정치를 타협으로 봅니다. 제가 정말 그렇다고 느낀 게 요즘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우리말로 로터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라운드바우트죠. 신호등 없이도 이제 각자 가고 싶은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이 체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그랗게 생겨서 일단 들어가서 북쪽으로 빠지든지 동쪽으로 빠지든지 서쪽으로 빠지든지. 그런데 이 라운드바우트를 잘 이용하려면 하나의 약속이 필요해요. 타협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라운드바우트에 진입하려는 모든 자동차들은 이미 들어가서 회전하고 있는 차에게 양보해야 된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도 요즘 이 지방에 몇 개 라운드바우트가 있는 걸 봤습니다만 더 많아지겠죠. 저는 영국 사는 동안 라운드바우트에서 사고 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타협, 또 타협의 결과로 얻어지는 룰들, 법칙들, 약속들을 철저하게 지킨다는 얘기죠. 그렇게 할 경우에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상해야 된다. 협상의 결과를 룰로 만들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라운드바우트는 영국적인 정치의 의미 혹은 정치 관념,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의 관념을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된다. 이렇게 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역사 적재성 혹은 문화 적재성의 또 다른 예를 들자면, 제가 피지에 2009년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나라 피지에 간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 피지의 수도 수바에 있는 University of the South Pacific, 그러니까 남태평양대학교 사회과학부에 제가 한 달간,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방문학자로 가서 그 리서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특강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제 제가 그 주도하는 그 소위 민주주의의 변형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 동료 학자들과 다시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제가 그 대학 정치학과 교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피지 사람들은 정치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했더니 그중 한 그 교수님이 여자 교수님이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아주 훌륭한 학자인데 미리 세상을 떠나셨는데 알루미타 드루탈로라는 교수였습니다. 그 양반이 한마디로 피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치는 fatherly business, 아버지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피지는 아직도 족장들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원래는 족장들이 피지 정치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제 그것이 많이 완화되어서 족장의 힘이, 정치적 힘이 많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나 족장의 힘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독립 이후 상당 기간 동안 피지의 정치는 영국식 의회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했어도 그 정치 질서를 운영하고 그 정치 체제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전부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피지 국민들은 정치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죠. 그래서 제가 피지에 관한 그 책 혹은 그 논문을 쓰면서 Chiefdom Democracy, 그러니까 족장 민주주의라는 말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정치로부터 거의 배제되고 정치가 결국 족장들만의 그런 어떤 게임의 형태를 취하는 것을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피지 국민들이 받아들일까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피지 사회에 있어서 아주 예전부터 족장은 모든 부족원들을 마치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피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촌락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나가서 정치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란 마치 족장들이 자신의 부족의 구성원들을 아버지처럼 살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다. 아버지라면 모든 부족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족장들 많이 모여서 의회를 구성하거나 정치를 운영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론 그것도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예는 정치의 정의가 혹은 정치의 관념이 사회에 따라 또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경험과 또 문화적 배경 혹은 문화적 지각에 따라서
서로 달리 정의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나라도 아마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정치가 뭐냐 그 사람들에게 물으면 왕에 의한 통치다 이렇게 답을 했을 거예요. 그런 지각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 역사문화적, 사회정치적, 경제적 지각 위에서 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 질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이에 우리는 또 굉장히 색다른, 색다르다기보다는 고유한 우리 나름의 경험을 했죠. 일제강점기도 거쳤고, 또 전쟁도 거쳤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정치 질서가 안정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수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치의 관념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얻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색다른 역사 적재성을 고려한다 해도 혹은 이러한 고유한 역사 적재성, 문화 적재성을 가진 정치적 관념을 모두 고려해도 그것을 일관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그런 정치의 모습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자신이 그리는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얻고자 노력하는 자원을 사회로부터 동원하고 추출하고 배분하는 일, 그것이 결국 정치의 본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이 60년대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벌써 40년, 60년 이상 됐네요. 미국의 그 정치학자 데이비드 이스턴이 적절하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정치란 가치의 혹은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래서 보면 authoritative allocation of resources. 그렇죠? 물론 allocation 하기 위해서는 mobilization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사회 내에서 창출해내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배분이라는 allocation이라는 용어 속에는 동원의 의미도 이미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정치학이 가장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치의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뭐 하는 일입니까? 나누는 일입니다. 또 나누기 위해서 나눌 자원을 사회로부터 끌어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우리 중 누가 정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정치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정치를 외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그리고 있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고 그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획득하려 하는 한 우리는 정치로부터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란 바로 우리가 얻으려 하는 바로 그 자원을 창출하고 나누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정치 지도층들은 누구냐 하면 모빌라이저이자 알로케이터, 자원을 사회로부터 끌어내는 사람인 동시에 나누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부여하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선거죠.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혹은 대통령에게 우리를 위해서 자원을 사회로부터 끌어내고 나눌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정당한 힘, 정당한 정치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는 한, 우리는 이미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나누기 위해서는 나누는 힘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로부터 자원을 끌어내어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명시적으로 혹은 암시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계속 말합니다.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사회복지, 더 많은 의료복지, 집, 직장,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등등 우리는 수많은 요구를 표출해냅니다. 왜? 바로 그 요구를 정치인들이 수용하고 우리 모두를 충족시킬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거의 대부분을 혹은 거의 대부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원을 만들어내고 나누기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버리지 않는 한 나는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없어.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 바람직한 삶은 이거야. 이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는 원하는 것이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여러분과 정치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자신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버리겠습니까? 누가 바람직한 삶에 대한 꿈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늘 바람직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고 그것을 표출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의 표출, 우리의 의사 표시는 결국 가치의 자원의 권위적 배분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내가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잘 찾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정치란 지저분한 거야, 정치란 더러운 거야, 정치란 그들만의 게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사회적 삶, 그것이 집단적인 것이든 개인적인 것이든 우리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자원의 창출과 배분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고 격리될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정치를 외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요구 또 우리의 바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그것이 자원의 권위적 배분 과정, 즉 정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애쓸 수밖에 없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바람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이런 이 논의에 관해서 혹시 볼 책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치학개론 강의를 듣는 분들은 아마 다 교수님들께서 좋은 책들을 지정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책들 거의 대부분의 책들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테니까 교수님들 각 대학 교수님들께서 이 지도하시는 대로 책을 읽고 또 논의하고 토론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또
제 동료나 제 제자들이 강의에 사용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간과 정치라는 책인데 저와 제 동료 그리고 제 제자들이 같이 쓴 책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정치학 개론을 아주 오랫동안 담당했는데 그때 이제 사용하던 교과서니까 혹시 교과서에 대한 가이던스가 전혀 없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마 웬만한 도서관에 다 비치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정치의 개념에 근거하여 이제 정치 현상의 여러 가지 국면들을 하나하나씩 떼어서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구도를 얻고 이제 그런 일이 남아 있지요. 그래서 오늘 첫 강의, 결국 이 강의는 정치학의 연구 대상으로서의 정치의 의미, 굳이 그런 용어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치의 정의에 관해서 논의해 보았습니다. 정치란 우리 모두가 영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자원을 사회 속에서 끌어내고 나누는 그런 일이다. 그런 작업이다. 따라서 동원과 배분, 이것이 바로 정치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얼굴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 조교가 아마 여러분이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으로 편집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주제는 정치학 연구는 무엇을 다루나, 도대체 우리가 정치학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즉 정치학의 연구 대상과 연구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때 다시 여러분 뵙도록 하죠. 그럼 제 1강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